한국환경회의에서 주최하는 주택 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에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서울시 시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그린벨트의 해제 방안을 밝혔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밝혔죠.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개발을 우선해야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투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조금씩 해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값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지역 투기를 조장했다는 것이 사실상 중론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수도권 시민의 허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마지막 생명벨트입니다. 올 여름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과도한 도시화를 통한 열섬, 기후온난화에 맞서는 마지막 천병이라고 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이, 올해의 폭염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얼마 남지도 않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에 41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회의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철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하는 규탄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참석해주신 단체들 계신데요. 제가 혹시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환경연합 오셨습니다. 녹색연합 오셨고요.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자원순환사회 등 한국환경의 단체들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규탄 발언으로 환경정의 김홍철 처장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난달이었죠.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다들 각평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부족해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세를 올리는 이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서 핵심적으로는 집을 더 추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공급 확대 정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확대 정책에서 어떻게 공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린벨트를 푸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의문과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단체들이 보기에 이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그린벨트를 통해 가지고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을 보면서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정책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듯이 향후 5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집들이 필요할지를 계산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한 5만 5천 채의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은 한 7만 2천 채를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차원에서는 한 22만 채를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차원의 공급 물량은 한 26만 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연평균 필요한 주택과 공급할 주택을 봤을 때 현재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집이 부족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지금 이러한 집값 상승이 전국의 공통적인 모든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수도권 일부 그리고 서울 지역 일부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주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한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집으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투자라고 얘기하든 투기라고 얘기하든 집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원정 투자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서울에 돈이 될 만한 곳에 집을 사는 원정 투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가 또한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 지역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추가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투자 욕구를, 투기자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듯이 역대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확대를 해서 집값을 잡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실제 주택이 부족했던 90년대 이후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그린벨트를 풀고 추가 집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김포 신도시, 송파, 위례 여러 군데 신도시를 개발했고 또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집값이 안정된 게 아니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만큼 엄청난 부동산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 일부 보급이 됐죠. 결국은 그 보금자리 주택 보급받은 사람은 로또 당첨이 된 것처럼 얘기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또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공급 확대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집값 안정하겠다고 공급 확대를 얘기를 했지만 어느 시기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습니다. 집값이 안정이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이런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집을 공급해서 추가 주택을 지어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경험으로 보면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이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게 택지개발로 인한 택지개발로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더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적어도 이전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죠. 함부로 해제할 수 없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그린벨트는 항상 서민을 위한 집 짓는 곳으로 핑계를 대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얘기하는 것은 서민주택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뭔가 이익을 찾는 투기자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앞으로 7년, 10년 이후에 지어질 효과가 불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외곽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바로 30년 전에 70년대 초반에 지정이 됐던 그린벨트입니다. 거의 한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렇게 쉽게 해제가 될 곳이 아닙니다. 이 서울시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앞으로 30년 그리고 50년을 내다보면서 관리하고 이용해야 될 곳입니다. 지금 정부가 무책임하게 효과도 불분명하고 잘못된 처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생각을 접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또한 지금의 과정에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는 절대 불가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도가 되는 내용으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합니다. 벌써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미 수도권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 시 외곽에 일부 남아있을 뿐입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에 생활하고 있는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팀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신주택 보급률은 100.5%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도 이미 100.5%가 넘은 게 2011년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서울의 지난 100년간의 기온 상승은 2.4%입니다. 2.4도씨입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의 3배를 능가하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영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 2배나 높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바로 그린벨트, 도시숲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숲은 온도를 3에서 7도씩 낮춰줍니다. 미세먼지 20에서 40% 저감시켜줍니다. 이런 녹지 훼손하고 무슨 미세먼지 대책에 무슨 지구온난화 대책을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답 있습니다. 그린벨트 훼손하지 않고 주거 안정을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만 원한다면 도심에 공공주택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든 말든 주거 안정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습니까? 8년 후 분양 일반 분양으로 전환되는 말도 안 되는 무늬만 공공주택을 그것도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짓는 정말 바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그린벨트 훼손 정책은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녹색연합의 윤상훈 차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삶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 이 삶이라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알다시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들은 이미 전 세계 정상들이 30년 전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 지구 생존을 위해서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고려해야 되고 환경 보전을 고려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 권리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리우에서 모여서 확인을 했고 또 몇 년 전에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가 절멸하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곤의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 여성의 문제, 아동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먹는 물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자연공원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녹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살만한 삶을 넘어서 이 지구가 생존하기 위한 근본 조건으로서 이 모든 조건들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근 공급을 통한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지 그린벨트 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린벨트 정책은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도 그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린벨트 규제 완화 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녹지 보전을 위해서 과연 박정희 정부보다 못한 정부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자연공원 녹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폭염에 미세먼지에 더욱더 취약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그 순기능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더군다나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성을, 우리의 미래를 쌍그리 바닥에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과연 그린벨트, 이 녹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더욱더 심각하게 이 정부는, 국토부는, 대통령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세 분의 규탄 발언 들었는데요. 잠시 우리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서 구호를 잠깐 하나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한다! 규탄한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오늘 그 기자회견문을 여성환경연대 이한소영 처장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명서 낭독하겠습니다. 주택 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 규탄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에 이어 3월 27일 일반 공급용 택지 14곳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24만 2천 채의 주택 공급 계획이다. 그 중심에 그린벨트가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목으로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추동하겠다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읽힌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실익보다 부작용이 훤히 보이는 정책을 들고 나온 정부가 안쓰럽고 미흡해 보일 지경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남의 다리 건너격. 수도권의 고질적인 주택 문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결될 리 없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 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2배, 4배에 이른다. 주택 보급률도 96.3%다. 한마디로 사람도 집도 너무 많다. 더해서 서울연구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3%다. 결국 57%에 해당하는 215만 가구가 서울에 소재한 주택의 잠재 수요자다. 여기에 이미 집이 있지만 부동산 왕국의 명성에 걸맞게 추가 투자를 원하는 수요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거주 수요자까지 합치면 산수로 계산이 서질 않는다. 집값 잡겠다고 집을 더 짓겠다는 해법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학습했던 시행착오다. 노무현 정부의 국민 임대주택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때도 수도권 땅값이 요동쳤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세곡동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신인 초고가 아파트가 되어버렸다.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도 3배나 뛰었다. 시성도 문제다. 그린벨트 해제, 택지 선정, 중복, 입주 등 수년 이상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과 지켜야 되는 그린벨트 해제,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징후와 여파들은 우리 실생활을 위험하고 있다. 올여름 폭염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녹지 공간이 적은 곳에 사는 사람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초저층이 줄어들면서 도심 홍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녹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 역시 모든 전문가가 내놓은 공통의 의견이다. 생물의 다양성 협약,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에서도 도시의 녹지 비율과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지구 전체의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92%가 국토 면적의 16.6%에 해당하는 도시에 살고 있다. 더구나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산다. 그만큼 도시 내 녹지와 공원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OECD 통계 2014년치를 보면 수도권의 녹지 면적은 인구 100만 명당 4.6제곱미터로 최하위권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을 모두 합한 공원 면적도 국민 1인당 7.6제곱미터로 WHO 기준인 9.9제곱미터에 모자란다.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은 20에서 30제곱미터 수준이고 주요 도시 평균은 14제곱미터다. 결국 우리나라 도시는, 특히 수도권은 지속해서 녹지를 늘려야 하고 공원을 꾸준히 조성해야 하는 곳이다. 수도권의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두고 볼 수 없다. 간물주라는 조어가 등장할 만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과열이다.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그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단 해법이 문제다. 공급 일변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충분히 실패를 경험했다. 소요시간 때문에 응급조치로 당장 써먹을 수도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는 그나마 수도권 녹지의 마지노선이다. 수도권 시민을 지켜내는 교두보란 말이다. 언제고 써먹으려고 비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한 녹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둬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2018년 9월 10일 한국환경회의.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참석해주신 기자님들이나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케치 하신다 하시니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혹시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내가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네, 없으시죠? 이거 너무 말할 거리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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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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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그린벨트 관리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관리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철저히 하라! 정부는 토건 난개발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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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토건 난개발 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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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